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014년 3호 사단이 우여곡절 끝에 전북 임실로 이전했죠. 현재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제35 보병사단이 전북 임실로 둥지를 옮긴 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35사단이 임실에 정착한 이후 지난 4년간 군 살림살이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구와 세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말과 2017년 말 기준 임실읍의 경우 인구가 6,893명에서 7,808명으로 임실군 전체로는 29,739명에서 31,162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세는 155억에서 228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진제강 입주 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35사단의 이전으로 임실의 지역경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35사단이 이전한 후 기대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해줘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는 일거양득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35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호 지원을 통해 상생의 호흡을 맞춰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제로화를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3일 인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보육인 윤리선언을 비롯해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경제성장과 동반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죠.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은 구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꺼리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업주와 알바생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업주는 임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구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 비중이 높은 편의점, PC방, 카페, 주유소, 옷가게 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인력 감소, 가족 경영체제 시행 등으로 자구책에 나서자 알바생들의 구직난이 현실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알바를 해왔다는 대학생 A씨는 예전에 다녔던 편의점도 지금은 가족끼리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할 곳이 진짜 없어요. 또한 편의점 업주 B씨는 오래 일한 알바생을 자르는 게 맞는 건지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보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유라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대구시는 9월 조성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0년 전체 조성공사 및 혁신성장센터 건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라도시 첨단산단은 동구 유라동, 대구에서 부산 고속도로와 범안로가 교차하는 금호강변에 첨단산업 위주로 16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는 인근 주거단지 및 금호강과 연계해서 직주 근접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환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든다며 비판받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개정 전환법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전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관련 책임을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측은 KC 인증, 시험 서류 구비 등 사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은 공정 단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에는 최종 판매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환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 게 맞죠. 최종 판매자한테만 책임을 지는 건 억지 아닙니까? 한편 전환법 개정안은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신선한 무공해 나물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자연 밥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임산물 나물천지 조성 사업이 한국임업진흥원 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임실 나물 산업과 관련된 농가와 전문 연구기관, 가공업체 등과 손잡고 임산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6차 산업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구릉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임실의 나물천지 사업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산나물 가공식품 개발, 산나물 채취 체험 등 6차 산업화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히 나물을 꺼려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겨냥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식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60평 규모의 가공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산나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장과 체험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시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맞물려 서민을 위한 주택 보급이나 주민 친화시설 등 익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오랜 수건 사업이던 노후화된 시청사 건립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돼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추진 상황과 함께 익산 시민의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 본격 시작, 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부담 최소화, 주민 친화적인 청사 건립,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노후 도시 활성화 등 공모 사업 선정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익산시 청사는 47년이 경과된 건물로 지난 2003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며 이 청사와 별관 등으로 청사가 분산 운영돼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그간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와 재정 부담이 맞물리면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지만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앞으로의 저학적 사업 검토를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청사를 익산 시민의 품에 안겨주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재정 부담 100억 원을 포함 480억 원 정도를 투입해 오는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현 부지에 주민 친화시설, 수익시설 등 연면적 1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또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공조를 통해 경찰서, 상하수도 사업소 등 잉여 부지의 효율적 수익 모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 사업을 LH와 추진해 총 480세대의 서민을 위한 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 사업주는 30인 미만 고용 개인 사업주 및 법인으로 18년도 1월 1일 이후 사업이 정상 운영 중이며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으로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해서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화재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지역에서는 총 1,60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재산 피해액 144억 4,719만 원과 사상자 96명에 달했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676건을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동 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평소 부산시 규제개혁 추진단은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특히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찾아 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올해 규제 개선 사례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공공하수도 부지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기술 창업 지원이 전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 신설 등 기술 창업 지원이 전년 대비 늘어나 6,993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 운용 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 지원 기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실적 우수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 추진 때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나 용역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